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성교적 상담, 이제 각각 또 위치가 다르니까 성교적 상담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먼저 좀 다뤄보고 질문 답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그 그 주에 배워나가면서 어려운 점이 좀 해소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상담의 중독을 바꾼다 이 책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네,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배워 나가시면서 각각의 위치가 다 성경 상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렵게 생각됐던 거 아니면은 궁금하게 생각됐던 거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점이 좀 어려웠다. 혹은 이런 점이 더 좀 알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점이? 특별히 없는 수도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또 필요한 대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저는 상당히 중독을 바꾼다 이 책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어서 어디서든지 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차부터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목차에서 보면 이 게임 중독에 대한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다뤄볼 건데 먼저 순서대로 물론 다른 부분에서 관심 있게 생각되는 이런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게임,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성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 기타 이게 다 중독으로 이게 모아놓은 그런 항목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이외에 뭐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관계 중독이다. 그런 것들도 다 이 중독 기타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중독은 다 중독 기타야. 관계 중독, 혹은 뭐 사물 중독, 하여튼 뭐 일 중독, 다 중독 기타로 다 집어넣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되게 또 언급하는 내용들, 알코올, 도박, 성,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종교 중독이다. 그럼 그것도 중독 기타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종교 중독, 그럼 중독 기타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중독의 문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긴 이유가 뭔가? 종교 중독, 관계 중독, 혹은 뭐 일 중독, 그 다음에 뭐 쇼핑 중독, 별의별 중독이 생긴 이유가 뭘까? 왜 그 사람은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할까? 왜 거기에 빠져나오질 못할까? 왜 그걸 그렇게 아주 몰입해서 해서 그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까 하면은 전부 다 중독 기타에서 이제 찾을 거고, 그다음에 특이한 중독 증상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삶의 습관은 뭔가 해서 중독 기타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대표적인 자녀들 게임 중독, 뭐 부모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다뤄볼 거고,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SNS,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사이트 활동하고 뭐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터넷 중독, 또 성중독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이 중에서 혹시 뭐 전체적으로 이 여러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관심 있게 혹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다, 알고 싶다. 각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인 성도님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어, 저는 요새, 삼성독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네, 근데 삼성독은, 어, 뭔가 이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선순환이 되게, 오래 같이, 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성중독을 제가 요새 하고 있긴 한데, 그 제가 많이 봤던 거는 옛날에 그 정신과 병동에서 음,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음,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몇 개월을 그냥 거기서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는데 거의 그냥 당연한 루트고, 음, 또 근데 그렇게 해서 와도 또 몇 개월 후에 또 입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음, 또 한 번 또 이렇게 되면은 음, 완전히 또 바로 망가져서, 음,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음.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상담 과정 속에서 이제 기본 개념이 있죠.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악순환을 빠져나온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어요. 악순환이 있고 그 악순환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수영을 예를 들면 수영이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차기를 하고 뭐 손 동작을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수영을 좀 하려고 하지만 수영을 해서 이게 물을 잘 헤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예,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악순환을 설명하는 성역 상담의 표인데 이런 데 해당이 돼서 계속 욕구에 시달리고 감정, 그다음에 유형, 영역 이런 것들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쉽게 말하면은 또 좀 더 쉬운 차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순환과 악순환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순환을 이제 영역, 유형, 감정, 욕구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악순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선순환인데 선순환인데 그 화면 공유를 지금 네네. 화면이 안 나왔네요. 자, 네. 여기까지가 악순환이고 여기까지가 선순환인데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선순환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선순환은 뭔가 힘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받는다. 이제 이게 된다.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겨나는 건 뭐냐면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금 말한 아까 같은 그런 폐쇄병동에서의 그런 오랜 반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상의 재발, 상황의 반복 혹은 재발 그리고 그게 이제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잠깐 멈추는 것뿐이지 이런 어떤 반복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멈춰졌다라는 것뿐이지 다시 돌아오면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기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소원부터 내가 이걸 바랬던 거야.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선순환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선순환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요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요게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의지적으로 갖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과 악순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그 길을 찾아주는 거죠. 그 사람의 소원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 살아보게 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악순환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또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걸, 스스로 체득하는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였고, 그걸 쉽게 쉽게 알려주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요 단계, 욕구에서 소원을 연결하는 요 단계를 이제 특별히 이제 중시하는, 이게 이제 선순환과 악순환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니까. 욕구는 그 욕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고, 소원은 그 소원 때문에 이걸 넘어가게 만드는 거니까 완전히 중요한 그런 준비가 되는. 자, 성중독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요. 또 그거는 우리 또 차례가 되면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골미 권사님은 이 여러 중독 중에 어떤 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보면은 이제 여기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젊은 사람들, 학생들, 자녀들, 주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했고, 좀 아까 네,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저기 분한테 책을 권유를 해서 음, 아마 어떻게 된 케이스냐면 저희 상담센터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시간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음, 안수 집사님이신데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해결이 잘 안 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 알코올 중독은 아니어도 거기에서 본인이 뭐 태어나고 힘든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제 참다 못해서 당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네, 병원에 뭐 네. 오빠를 집어넣자. 막 이런 식까지 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내가 평생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내가 쓸모없다고 뭐 네. 병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거부를 하고 그런 상황의 지경에 이르러서 제가 이 책을 권유를 해서 가족들이 보고서 그분을 상황을 이해를 하고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깨닫는다고 해도 그 성순환에 돌아가려면 가족들의 도움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쉴 것 같지 않아서 그 사람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알코올 중독에서 방향을 바꿔서 헤어나지를 못하는지를 잘 알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족들이 이 책을 읽고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상담을 받게 하든지 어떤 계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은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 좀 많이 봤거든요. 신앙도 있고 비신앙도 있고 드러나는 정도냐 안 드러나는 정도냐 차이지 그런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성인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인 게 별로 많아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신앙인으로서 이런 중독에 빠져 살면 안 되지 하지만 선순환의 단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삶을 유지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주변의 도움도 많이 본인의 의지와 결단 하나님의 은혜까지 왔더라도 그런 선순환 생활의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주변의 도움이 어떻게 하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은 현대인들이 이게 저도 지금 손주가 있죠. 돌지나면부터 애들이 막 이렇게 핸드폰 뭐 이런 거에 하는 생활 전체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거기에서 좀 자유롭고 절제하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게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빵과 샐러드를 요새 내가 딸한테 쿠파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시키니까 아침에 7시 전에 문 앞에 딱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신기한 세상이 있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절제를 잘하면은 좋지만 안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SNS 들어가고 뭐 보고 하다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현대인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을 준비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어떤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다루어 볼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이런 관계적인 문제에 있을 때, 그래서 가족 간의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이제 악에서 그다음에 선으로, 그다음에 뭐 낮은 상황에서 또 높은 분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한 가족이 아빠든 엄마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래서 여기 있던 한 가족이 다른 가족들,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있던 모습이 여기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알코올 중독의 하나의 유형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알코올 중독은 되게 가족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이 항상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냐라고 한다면은 또, 아닐 수는 있어요. 각 사례에 따라서.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의 그런 어떤 상태가 또 다른 유형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조직에서의 알코올 중독 사례에서 나오지만 뭐 승진과 그다음에 또 성장과 뭔가 발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그렇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술 열심히 먹고 열심히 관계를 쌓아서 발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술을 먹다 보니까 더 부실하게 되고 불성실하게 되고, 그럼 그거는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술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여흥을 즐기고, 그래서 뭐 그 다음 2차 여흥과 3차 여흥으로 뭐 계속 발전이 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이거는 관계의 어떤 얘기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사람의 그런 쾌락의 자극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걸 이제 다시 역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또 풀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소도 있지만, 그런 요소를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뭐,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다 좀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에 해당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심층적인 경우도 있어서 술을 먹어야만 잠이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역시 그 고통을 다루어야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또 이런 사람을 뭐 전부 관계의 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불가능한 얘기니까 각자의 그런 어떤 케이스가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 조직에 관한 경우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맞춰서 하는 거죠. 네. 아까 지금, 예, 알코올도 영역별로 다 이렇게 분류해서 한다는데, 아까 이제 즐거움, 쾌락, 여흥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술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아유, 술도 먹는 건데, 절제할 수만 있으면 먹으면 되지라고 이제 자기를 항변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뭐 밥을 먹을 때 알코올 한 잔도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술을 뭐 취하기까지 먹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고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기준이 사실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이 기준이 모든 중독이 다 그렇지만 알코올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없으면 뭐 식사를 할 수 없다. 없으면 견딜 수 없다.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뭐 없어도 된다. 그리고 가끔씩 뭐 술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의 어떤 생활 습관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걸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기준이.
근데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막 심하게 먹지 않고 뭐 그때그때 잠깐 한다라고 한다면은 알코올 중독의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대상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인데 술을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술을 먹어도 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위치에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걸 가지고 막 들춰낼 필요는 없는 기준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가 아니건 간에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성령에 거하시는 전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러지 않은 뭐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네,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겠죠. 다만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생활이 안 돼요. 뭐 매일 술에 쩔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바꿔주기 위한 그런 상담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의 차이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뤄보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그런 이게 다 성경적 상담의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중독에서는 반복이나 재발, 악순환, 그다음에 소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유형별 차이, 그다음에 기준의 중요성, 어떤 기준을 가질 건가? 우리가 막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괴로워하는가 한다면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그걸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뭐 여가로 생각한다면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자기만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그걸 이제 악으로 생각한다면 선을 보게 하는 그게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떨어져 있다면 혹은 술 먹는 것 때문에 완전 좌절돼 있다면 그러면 더 큰 어떤 목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라날 수 있게 가족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각 사람의 제한되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 소원에 관한 생각으로 발전. 오늘 정말. 김문숙 집사님 이제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10시부터 시작인데 그렇게 좀 늦으셨어요. 예, 좀 챙기느라고. 네. 개인적인 상황이 있으셨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실이 바빠가지고 네, 공부 많이 못했어요. 네. 이건 또 방학이니까, 네. 방학 잘 보내셨고, 또 개학했으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또 자극을 받으면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집사님.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각각 우리 6가지 중독의 주제들 속에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도박, 알코올 중독, 기타 이런 내용들 속에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 관심 분야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나눠보고 있어요. 이문숙 사모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중독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아, 저요? 네, 이문숙 사모님. 예, 예. 저는 뭐 다 여기 게임, 인터넷, 성중독, 도박, 알코올, 이렇게 조금씩 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상담하는 그 청년이 미디어 중독
이렇게. 이건 어디로 들어갈까? 이건 기타로 들어가나? 그거는 중독 기타로 봐야 되겠네요. 미디어. 미디어 중독. 그러니까 아침 테레비. 저녁 6시에 일어난다고. 이게 저녁 6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하다가 이제 미디어 중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본인도 미디어가 인터넷으로 보는 걸 말하나요? 아니면 인터넷과 상관없이 뭐 영화 보고 뭐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를 가입을 하면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특별히 이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네.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생각해서 이제 한 주간 또 국대를 쉬고 네. 우선순위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채워갈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미디어 중독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 미디어의 의미라면은, 상황을 인터넷 중독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겠네요. 인터넷 중독의 그런 양상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정보의 바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영화의 바다인 거네요. 끝이 없잖아요. 그걸 내가 끝을 봐야 되겠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니 시리즈의 끝을 봐야 되겠다. 혹은 영화의 끝을 봐야 되겠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은 없어요. 그냥 중간에 그만둬야지 끝을 보려고 했으면 할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죠. 늪처럼. 그러니까는 무한한 그런 재미의 그런 확장, 그런 것들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어야만 여기서의 탈출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디어, 영화, 드라마, 또 이게 이제 접속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들은 주로 요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게 게임 중독을 이렇게 봤고, 이제 그것만 이제 개개 사례로 들어가면 그걸로 다 볼 수 없지만 아까 알코올처럼 그런 것처럼 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중독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책에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의 차이를 잘 좀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책에서는 예를 들면 게임, 인터넷,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도박, 알코올,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중독 증상들을 나누고, 이거를 이제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1대1 대응으로 해서 이걸 순위의 유형으로, 그 다음에 합의의 유형, 그 다음에 선악, 조직, 관계, 심층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걸 1대1 대응을 시켰어요. 그래야 이제 책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게임을 이 순위 유형으로 보고, 합의를 인터넷 유형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이제 준해서 요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전부 다 1대1로. 알코올 문제는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기타 문제는 심층 문제로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렇게 사실 이제 실제에서 이제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걸로만 해결되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게임이 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이 뭐 선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성이 뭐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그런 이 요소들이 생겨요. 접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기에서만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게임은 순위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게임이 사실은 합의일 수도 있고 선악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먼저 배우긴 해야 되니까 이제 게임을 순위, 인터넷을 합의, 그다음에 성을 선악, 도박을 조직, 알코올을 관계, 기타를 심층으로 일단은 이렇게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거는 더 많은 부분에 걸려 있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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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는 거예요. 이정선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중독 증상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저는 성중독에 관심이 있어요. 네, 인터넷도 그런데,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중독이, 지난번에 제가, 동성애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정말로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중독이, 일순위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동성애도 역시 성중독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없으면,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가 되게 성적 자극이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상태거든요. 왜 동성끼리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동성끼리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나니 이성끼리 있을 때 혹은 이성을 잠깐 만났다 이렇게 해도 막 이 성적인 자극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동성이다. 그러면 동성이 아닌 곳에 있으려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럼 이성이랑 같이 있어야 동성을 갖고 있는 동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성과 같이 있어야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게 쉽진 않잖아요. 항상 이성 사이에 있어야만 평안함을, 그런 걸 안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런 게 없는, 이게 인간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욕구 충동이기 때문에 가질 때가 있고 안 가질 때가 있고 항상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때 일을 하는 거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동성애의 자극을 갖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젠지, 그리고 그런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 그리고 그 동성애 자극을 갖는 게 좀 줄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작다면은,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성적 자극의 어떤, 이 수용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성애를 가지고 있을 때, 끊임없는 그런 자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볼 때, 우선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 동성애도 역시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선악의 부분으로 보는데, 어떤 경우는 또 좀 다른 상태로 이제 동성애가 이제 이성을 좋아하는, 그러니까는 같은 동성을 좋아하는 게 있고, 성적으로, 그다음에 같은 동성이 되기를 바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또 사례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얘기들이 좀 되겠어요. 그런데 우선 기준은 잡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본적인 이 선악 문제로 보고 거기서 합의와 순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조직이나 관계나 심층으로 커지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성 문제에 대한 이해로 과도한 성 어떤 관심 그런 게 이제 비이상적인 그런 성적 개념, 동성애 혹은 그 이외에 이제 뭔가 이제 성적인 그런 상황을 좀 넘어서는 일반적인 성적을 더 넘어서는 그런 게 있죠. 과학적인 거라든지 피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패티시라고 해서 어떤 물건이나 혹은 상황이나 이런 것에 자극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성중독에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많이 생각한다는 거니까 거기에 빠지다 보면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사로 생각을 해 본다면 또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일단은 우리 관심사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한 사람씩 얘기를 들어보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진행해 나갈 거니까 관심 있는 분야 중심으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나가는 것보다 관심사 중심으로. 손정철 집사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중독 부분에서. 어, 게임이랑 이제 성중독에 조금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많이 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은 돈을 쓰는 게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에 알고 싶으세요? 거기에 오래 하는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 돈보다는, 네, 이게 거의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 시간을 그냥 할애하는, 네, 그런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네, 또 게임을 하게 되는, 뭐,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목적은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대부분 이제 게임을 할 텐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되진 않을 텐데, 그러면,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게임을 하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거가 되는. 또 하다가 뭐 게임에 실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이랑 또 어차피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게임들이. 거기서 그 상대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게임의 행동들에 대해서 뭐, 화가 나기도 하거든, 사람들이. 그렇죠.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재밌어야 되는, 재밌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네. 그런 심리 부분도 조금. 네. 이 게임 중독도 이게 처음에는 시간 개념으로 시작을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그 속에 사회 생활이 있고 그 속에 어떤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뭔가 사람들과 친밀해지거나 아니면 적대적이 되거나 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요 단계를 얘기를 하지만 게임 중독이 좀 시간 사용에서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이걸 벗어나게 되면 다른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책에서는 뭐 요 정도 얘기했지만 책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방금 말한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사람들 그러니까는 무례한 게이머들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성취감, 그래서 조직적인 그런 의미로 내가 높아진다, 내가 이걸 통해서 쌓아 올린 그런 어떤 수준이 있고, 그를 위해서 높아지게 할 거야.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중독만으로 이제 이걸 다 다루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됐습니다. 게임의 순위 문제, 합의 문제. 게임의 선악, 조직, 관계, 심층 문제. 그럼 진짜 게임에 대해서 다 다루게 되는데 책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이 부분만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로 함께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분야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선순환으로 이끌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영역의 문제고 또 유형의 문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소원, 결심, 실천, 변화 이런 방법 정역과 변화 형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해서 게임을 아예 안 할 수 있으면 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을 아예 안 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선순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낼 선순환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이러한 관심사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중독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게임 중독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누가 얘기를 안 하셨나요? 조나미 집사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인터넷 중독이요. 네네. 어떤 면에서 인터넷 중독을 생각하세요? 어, 이 인터넷 중독은 저는 그 생각을 좀 가끔 잘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인터넷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하면 더했지, 음, 그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는데 점점 더 이제 뭐라고 할까 가상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인터넷의 그 홍수 속에서 음, 이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삶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하는데 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인터넷 속에서 보내고 음,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지만, 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현실과 괴뢰된 어떤 그런 가상현실 속에, 뭐 요즘에 이렇게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캐릭터, 그러니까 나의 인물을 그 가상현실 속의 캐릭터를 사서, 음.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노는, 네, 네. 그런 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가상적인 음, 거를 자기 현실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음, 이제 이미 왔고, 음,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이제 파고들기 때문에 음, 어쨌든 이 시대는 조금 인터넷과 어떤 그런 중독, 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어떤 인터넷과 관련돼서 어떻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잘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음. 이거는 시대적인 환경이 아닌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이 인터넷에서의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말할 때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인터넷에서 댓글을 쓸 때는 막 공격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조용조용 하던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는 그게 화면으로 형성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형성이 되지 않고 뭐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그 SNS에 올리는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배달 앱, 배달 앱에 평점을 준다는 거예요. 배달 앱에 평점을 주는데 거기서 막 가혹하게 예를 들면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표현상으로는 뭔가 아주 거칠고 독설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되게 공격적인 그래서 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나 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중의 그런 어떤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 내가 이 속에서는 이런 모습, 저 속엔 저런 모습. 그러면은 이제 생활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단순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짧게 쓰는데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에서의 문제인 거죠.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 혹은 또 그 속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였는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선동하고 부추기고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알고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조용조용한 사람이 그 내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선동자로 이렇게 선다면은 그럼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막 리드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방향들이 이제 그게 과연 문제가 없냐? 이게 평상시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인터넷 상에서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요즘은 또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구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좀 이제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왜 그렇게 하게 되는가? 이 구독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구독수가 많으면은 뭐 자연히 이제 버는 돈도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그게 진짜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에 심취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 하면은 인터넷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점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 한 번씩 김은숙 집사님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관심 있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계속 중독을 다룰 텐데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어요, 집사님은? 저는 좀 이렇게 나이가 조금 찬 이혼 상담, 부부 상담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매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중독을 책을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신학생들이 상담 이렇게 왔을 때, 네, 성인이죠. 근데 성은 이제 자기 안으로 짓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성하고 스트레스하고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중독이라니까 혼자서 몰래 하는 건데 성을 통해서 또 뭐 소개팅 앱이나 채팅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대부분 성하고 관련이 대부분 다 다른 문제로 피상적으로 다른 문제로 왔는데 듣고 보면은 성하고 다 관련이 있고 또 인터넷을 해도 포르노를 주로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 조금씩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거의 뭐 성하고는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성에 그리고 이제 더 연세 드신 남자분들은 이제 알코올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몇 번. 그래서 성에 일단 두 번째는 알코올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신학생들조차도, 신학을 배우는 젊은 청년이 되는 거죠. 혹은 젊은, 이제 세대.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네 가지를 했지만, 이제 언급되지 않은 도박 중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중독은 이제 좀 드문 경우라서 이제 많이들 그런 게 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그런 분야들이라 다소 좀 관심사는 떨어지네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분야들 속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해보게 될 분야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 중독이든 알코올이든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전부 다 뭘 보게 될 거냐면 이게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문제가 뭐냐, 문제인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게임은 어떤 의미냐, 혹은 내가 아는 게임의 그런 어떤 이슈, 주제, 혹은 문제점들은 어떤 유형에 관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성인데 이 성이 스트레스성 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이거는 심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스트레스, 뭐가 스트레스인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도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죠. 우리 공부하는 것들이 다 2학기, 3학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 표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섭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또 다루고 그럴 때 그때 비로소 성교육 상담의 요소들을 잘 다룰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3급에서 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의 문제인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욕구 때문인지, 어떤 소원, 어떤 결심, 어떤 실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말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다루는 그런 성역 상담의 방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성역 상담 배워 나가면서 그러면서 해 나가는 것들을 요 주제에 이제 한정해서 다루게 될 테니까 그런 주제를 통해서 성역 상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볼 때의 길을 이제 잘 찾아가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나눈 것에 대해서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얘기 안 하신 분 없으시죠? 궁금한 거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그러면 다 잘 이해가 되신 거죠? 네. 네.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오늘은 첫 시간이라 자기소개 그동안 있었던 일도 많이 얘기 나누고 해서 10시에 딱 시작해서 10시에서 하여튼 11시 반까지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볼 테니까 또 오후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또 오후대로 진행하고 오전은 오전대로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관심사별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쉬는 시간 없이 한 번에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관심사가 성, 알코올,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왔어요. 도박이나 기타 중독은 좀 뒤로 가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게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이어도 내가 게임에 별 관심이 없어도 뭐하는 이제 뭐하는 연결이 되냐면 게임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게임이 그냥 단순히 게임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속에서 순위나 합의나 선악이나 조직이나 관계나 심층이나 이런 이 안에서의 이 유형을 다루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그럴 때 더 이 게임 분야에 대한 풍성함. 그럼 이제 다 다루는 거. 게임에서 이 6가지 문제 외에는 없거든요. 그럼 다 다루는 거. 모든 게임에 관한 얘기는 다 다루는 거. 중독뿐만 아니에요. 그냥 게임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고요. 인터넷도 그냥 단순히 그런 합의 부분으로 그래서 뭐 시간적인 합의, 그 다음에 또 나와의 합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또 지켜야 할 그런 어떤 기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순위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악 문제도 되고, 어떤 인터넷은 또 선악의 문제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정보의 바닷속에서. 혹은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심층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 분야에 대한 이런 큰 틀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보고 이해할 때, 그때 이제 중독 분야를 이해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담의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런 수업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에 대해서도 다 알고 이게 순위의 문제 수가 합의의 문제 꼭 선악일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을 다루게 되고. 도박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뭐 특별한 관심사는 없어도 도박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알아두면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지금 게임, 인터넷, 성, 뭐 요거는 그대로 진행해 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박, 알코올, 기타 요 부분은 진행되는 거 봐서 도박을 건너뛸지 아니면은 도박도 좀 다룰지. 도박 요즘에 뭐 이제 뭐와 관계되냐면 경제 활동과 많이 관계되거든요. 주식, 코인, 뭐 혹은 투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또 해당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그것만 이제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토지 혹은 뭐 각종 뭐 금리 혹은 투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행성의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기타 부분은 좀 특이한 거니까 그런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정하도록 하고 우선 현재 당분간의 목표는 게임, 인터넷, 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쭉 이어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오전이든 오후든, 어디를 들어가시든 상관은 없어요. 오전에 오셨다가 뭐 오후에 뭐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제한은 안 돼서 오전에 오실 수 있으면 오전에 오시고 오후에 오시고 싶으시면 오후에 오시고 어느 날은 오전에 왔다가 어느 주에는 오후에 오고 싶다. 그래도 특별히 세미나 신청 한도 내에서는 다 오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참석하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꾸준히 이어진다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진도가 오전반, 오후반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반에서는 어디까지 진행했고 오후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테니까 매번 이렇게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준비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목차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은 이 책 중심으로 할 거니까 들어가는 말은 괜찮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서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요 사례부터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1-1 사례. 그래서 1-1 사례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어요. 1-1 사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 보고 내용으로 끝나면은 괜찮고 여기에서 확장돼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게임 중독인지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요. 모바일 게임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시간 문제 소요에 관한 얘기죠. 뭘 했어야 되는데 이건 하는.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핸드폰.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읽어보시고 요 사례에 대해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혹은 또 여기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인데 이 순위에서 이게 합의로 변형이 되면은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부모님과 예를 들면 갈등이 생긴다. 너 뭐 1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왜 2시간 하니? 그리고 또 그거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제가 게임은 1시간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2시간 한다든지 3시간 한다든지 그러면 게임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죄책감 이런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상에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게임이 있지만 하지 해도 되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게임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게임을 던졌다든지 아니면은 게임하고 나서 동생을 때렸다든지 종로에서 깜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듯이 그래서 왜 게임을 하고 나서 왜 더 애가 뭐 이상해지지? 뭐 이러면은 이게 선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은 조직의 문제, 그래서 게임 때문에 또 다른 부분, 혹은 게임 안에서의 부분, 혹은 게임 때문에 생기는 어떤 수준의 하락, 뭐, 게임 안에서는 엄청 게임을 잘하는데, 게임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 혹은 관계 문제, 심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이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이 사례를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다른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를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겠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1-1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앞으로의 이 계획, 질문은 아니, 이 네네. 질문은 아닌데요. 오늘 한 거 말고 기타 중독에 뭐 관계 중독, 일 중독, 종교 중독, 쇼핑 중독은 알겠는데 네. 사물 중독이 뭐예요, 무슨이? 그러니까 어떤 길어서는 사물, 그러니까 음료수 중독, 예를 들면 음료수 중독, 물 중독, 혹은 뭐 베개를 꼭 안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혹은 그게 꼭 있어야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 그런 게 사물 중독이 되겠어요. 환경,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되는지, 음악을 틀어놔야만 한다든지, 혹은 뭐 물소리를 들어야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견딜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중독이 하여튼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뭐 비슷하게는 뭐 징크스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버릇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하는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제 뭐 그거 없으면은 뭐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어떤 중독적인 에딕 되는 거죠. 에딕티 되는 거죠. 에딕션. 그래서 딱 연결돼서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떨어뜨리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떨어뜨리는가, 자유롭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니까 사물 중독은 그런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좋은 예가 있으면은 알려주셔도 되고요. 또 다른 거, 목사님, 네, 예, 저도 오늘 거 말고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 이제 아버지와 남편에게 굉장히 억압되어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네, 50대 초반 여성인데, 네, 이제 계속 지속적인 대화 나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의 감정을 흡수를 해보지를 않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자아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남편에게도 이제 분노도 할 줄 알고 이제 막 이제 소리도 질러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분노가 나고 이렇게 소리가 지르고 하는 이제 그 깊은 그 마음의 욕구가 그 존경받고 싶고 진짜 인정받고 싶고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네. 자기는 지금까지 분노조차 하면서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막 그렇게 분노도 해보고 하니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나는 이렇게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이제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분노를 해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나중에 그게 뭐지? 하고 저와 이제 이렇게 그런 대화 속에서 아, 내가 너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목말라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자기도 분노할 줄 알고 자기도 이제 남편에게 화를 낼 줄 알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인식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자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제는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이전 단계도 좋은 건 아니었는데 말하자면 뭐 꾹꾹 눌러 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선순환은 아니니까. 그게 꾹꾹 눌러 담았다는 거지 그걸 승화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나쁜 것에서 또 다른 나쁜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하자면 꾹꾹 눌러 담게 되는 요소가 뭐 절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휙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표출하는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미움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둘 다 양쪽인 극단이지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왼쪽으로 몸이 기울어져서 걸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서 걷는 것 같아서 이게 바르게 걷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쪽에서의 그런 아픔이 있었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천사표로 살았을 때는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문제였고 이제는 이제 분노표 사람으로 하게 되면 아무도 이제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좋은 중심을 가지려면 이제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좋은 게 아니다. 그게 뭐 좋은 쪽으로 온 것 같지만 너무 지나쳐서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나쁜 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또 다른 분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빨리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서 1-1 사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다른 분야도 함께 얘기 나누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시간을 지금 11시 반까지로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빨리 너무 늦지 않게 시간 맞춰서 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2학기 시작돼서 하반기에 또 세미나를 같이 모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중독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 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역 상담의 원리 속에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기념사진 하나만 찍겠습니다. 오전반 기념사진 하나 찍을게요. 자, 같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 또 목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선생님, 오전 오후반에 넘나들 수 있죠? 네네. 그것도 자유롭게, 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